안녕하세요. 각천입니다. 오늘이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예. 참 요즘 더위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데 오늘 방송에 봤더니 39.9도, 거의 40도를 육박하는 더위랍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원래 우리 역학적인 체계로 봐서는 더위가 반뜩 좀 일찍 시작됐다가 일찍 끊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어쨌든 지구 온난화 탓에 날씨, 그 다음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 뭐 이런 거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이 역학 학문 자체로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그렇게 예측이 정확지 않습니다. 관계를 볼 때요. 그러나 단 제가 지금까지 보아와서 감정을 해본 결과는 오행이 쏠릴 때는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오행이 쏠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이 한쪽의 기운이 강해질 때, 즉 그 원리가 이제 배를 타면은 이렇게 짐이 기울어지면 즉 최근에 일어난 그 세월호 같은 거죠.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은 배가 기울어서 침몰하듯이 사람의 생명도 오행의 기능이 한쪽으로 이렇게 왕창 몰리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뭐 천간에 있는 뭐가 어떻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럴 때가 되면은 사람 목숨이 위험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분도 저와 같은 학파에서 잠깐 동문 수학했던 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살짝이 아니라 한번 꺼내 봤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는가 이렇게 보려고요. 자, 이분의 우리 명식을 보면은 어떻게 앉아 있느냐면 임진생입니다. 임진생이면 용띠죠. 임진생이 그렇게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죠. 60, 한 7세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진생, 그다음 병오월, 그다음 병술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해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저하고 얘기도 뭐 깊은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살아가는데 깊은 얘기는 안 해봤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요. 한 두 번 정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자, 이분의 사주를 보면 천간에 병 이렇게 떴습니다. 그렇죠? 저건 우리가 기문에서 병이 같이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이걸 형옥살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좋지 않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일간이 보면은 병술의 병오, 그래서 오술로 굉장히 불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주는 당연히 용을 뭐로 쓸 거냐 이거죠. 저 임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관을, 시간에 있는 상관을 용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상관이 첫째 근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편관, 임수는 멀리 있지만 그래도 이미 해수가 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저게 고지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만 저 고지가 또 식신이 충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병수를 일명 우리가 백호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식신백호라. 식신은 자식에 관련된 백호인데 저게 무토, 신금, 정화가 천간에 솟지를 않았으니까 이 백호살은 일단 발동, 소위 말해 천간에 투과는 안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 이 말이세요. 그럼 불과 물이 맞서는 사주죠. 즉 관을 지향하는 사주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잘 보시면은 불과 물이 맞서는 사주라고 한다면 불이 물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주가 좀 묘하게 앉아 있습니다. 또 토가 진술충을 하고 있고 인호술 화벌에서 불을 뒀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성향이 강하다. 저 병화는 양중의 양이라 특히 저는 근이 없어도 강한데요. 더구나 근을 저렇게 합을해서 오술로 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 임수 수는 관은 굉장히 약하죠. 이 말입니다. 근데 운세 흐름을 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처음에 어릴 때, 그 1대운, 첫 번째 대운과 두 번째 대운이 목운이 왔습니다. 그렇죠? 을사, 불대운에서 간목으로 이렇게. 인묘진 운으로 갔거든요. 내가 보건대는 이분은 한 31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대운인 31살 그 대운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안 그래도 저 병화가 불이 강한데, 그렇죠? 그 불에게 계속 모군이 갔어요. 이 말이세요. 제가 보건대는 이분이 그때 운세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제가 듣기에도 어린 시절에 자세히는 안 들었지만 대충 그분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가족 사항에서 뭐 오빠들이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정작 본인은 배우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게 있었죠. 시골에서 컸으면 이분이 성씨가 성씨거든요. 그럼 성씨면 제가 본 저 고향이 아마 경남 지역 이쪽이 아니었나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전 자세한 건 모르고.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프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의 운세를 봤을 때는 초반 운에는 힘들었는데 언제쯤 한 40살이 넘어서부터 아마 괜찮은 걸로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 저 때는 물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불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저때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비록 편관이라 그래도 이게 조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해자축 운이 올 때는 괜찮습니다. 이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여성사주에서 술회란 천라지망사를 차고 있으니까 굉장히 머리는 명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이제 돈은 금인데 목하고 금이 없어, 그죠? 근데 목은 일찍이 들어왔어. 어릴 때 운이 들어와서 이분에게는 목은 결국은 목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분한테는 인성이 되니까 불이 너무 왕해서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목은 본인에게 좋은 희신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어린 시절에는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겠죠, 그 말입니다. 또 운세적으로도 한참 공부를 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대운 요때 불운이 오고 토운이 와가지고 진술충에 진진자연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공부를 별로 못했을 겁니다. 이 학문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싶어 했겠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때 진진자영은 식신은 우리가 문창성이지 않습니까? 자영을 함으로써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지지에서만 움직였지 천간은 못 올라왔지 이 말이세요. 그것도 식상이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사주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럼 이분의 운세는 지금 괜찮은 운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말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분의 남편은 어디 숨어 있죠? 병화의 남편, 여성사주에서 병화의 남편은 무조건 정관이 계수입니다. 그렇죠? 저 지인 속에 숨어 있는 계수가 이분의 남편이거든요. 그럼 이 세 글자를 무을 계수를 천간에 올라오질 않았어요. 이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관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어떤 학자들은 평관을 남편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평관이 어떻게 남편이 되죠? 아닙니다. 네. 그럼 남편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임수는 이 사람한테는 조용신이 되니까. 만약에 평관이 남편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굉장히 이 사주에서는 좋은 역을 해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계수가 천간, 을목, 무토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편은 굉장히 조용히 능력 없는 것으로 이 사람 사주에 다가왔다 가는 겁니다. 그 말이세요. 제가 보건대는
결혼해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여기 들어앉아 있는 궁이 여기거든요. 예. 이게 진술충을 했어, 그죠? 술 속의 무신정, 여기에 있는 무게가 안 나타났지만 요게 개수가 정계충으로 이게 충을 받거든요. 이 말이세요. 진술충은 토충요왕이라 진토와 술토, 토의 기능은 강해져. 그 말이세요. 그런데 뭐가 약해진다고요? 그 안에 있는 오행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진술충이니까 자연적으로 무토와 무토는 충이 없지만 신금과 을목, 정화와 개수는 싸워요. 그 남편이 요게 개수가 남편인데 아주 약하게 앉아 있거든. 그렇죠. 정계충을 합니다. 이게. 예. 그 남편 복이 없다. 그러면 남편이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본인 자신의 사주 명식에서 병화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 십천간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병화라 그랬죠. 양 중의 양이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불을 상징하죠. 이게 합을 함으로써 더 커졌어요. 이 말이세요. 그럼 남편은 와봤자, 이 여성에게 남편이 와봤자 견딜 수가 있습니까? 남편은 개수고 아주 짤짤하는 우로수잖아요. 그렇죠? 이 왕한 불에 남편은 견디지 못해요. 이 말이세요. 어떠한 남자가 와도 견딜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잘 보시면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이분이 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신금일주 남성과 잠시 합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 후에, 결혼하고 남편 사별 후에 신금일주와 신금, 그 다음에 묘, 신묘일주인 사람하고 합을 잠시 했다고 그래요. 그걸 뭐를 의미하죠? 병신합 묘술합이었어요. 그러나 그 남성은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첫째, 신금의 병이니까 투합의 형태를 했고 천간에서 지지의 묘술합을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육합이니까요. 이걸 천지덕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묘술합을 해보면 묘는 을목과 간목이거든요. 을목은 을신충이 되는 것이고 간목은 간무충이 되는 거죠. 묘술합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부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이세요. 제가 지지육합, 소위 말하는 땅에 있는 육합, 부부합 중에서 정자코 지지 천간의 지장간 속에서 합을 하는 것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유합입니다. 진유합. 그거는 도화유정지합이라고 그래서 정자코 진유가 일주가 진유합이 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예. 그 이외에는 다 합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합이 훨씬 강하게 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 사주에서는 남편이 개수가 정확하게 본인의 남편이 돼서 아무리 남자가 와도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너무 큰 불에 개수가 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은 개수는 여기 와봤자 견디지를 못하죠. 개수는 우로수라. 태양이나 두 개나 뜬 형상으로 보면 이 큰 불 앞에서는 개수는 맥을 못 추죠. 이 말이세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 운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 이 화생토로 식신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주의 식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자라고요? 아닙니다. 천간에 뜨는 건 어디로 떴죠? 상관으로 떴죠.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 여성 사주에서 식신은 딸이고 상관은 아들이다. 이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여자분이 뭐가 없죠? 목은 인이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 역술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듣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상관이 여기에 있죠. 이 상관이 자식인데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 그 자리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자식은 여기서 보면 토극수하고 있죠. 이 자식이 약하냐 강하냐는 이 기토가 불의 기능을 받으니까 약하진 않죠. 그러나 이게 근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죠? 이분은 굉장히 자식 사랑이 남달랐다. 왜? 서방님이 없으니까 오로지 자식을 배우자 자리에 깔고 있었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나갔기 때문에 자식 보고 사는 사주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금이 있어야 저 관이 살아나는데 못 살아나죠. 그래서 금은 이분에게는 곧 이 사주 본명성 주인공에게는 돈입니다. 돈. 화극금 하니까요.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이분이. 예. 이분과 만났던 신묘 일주분 말에 의하면 엄청난 짠돌이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이 사주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이 여기 있는 이 신금입니다. 지장간에 있는. 이 돈창고지, 그렇죠? 돈창고. 이게 오술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술토가 창고에 앉은 자리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씀씀이가 히프다 그랬어요. 또 이분 사주에서 보면 비견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돈을 잘 못 아끼는 걸로 보여지지만 이분의 천성상, 그렇죠?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자식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후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가 술토라 그래서 무조건 하고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진술충이라 그죠? 예. 물론 여기 있는 다른 신금이 올라오질 않았습니다만은 고지에 있는 돈은 튀어나와 있어야 제대로 돈이 관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학설이고요. 어쨌든 이분은 돈이 사주팔자 8글자에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이 돈이 되다가 보니까 또 돈이 없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분이 가장 찾는 게 인성과 재입니다. 왜요? 내 사주에 그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본명성 자신에게는 그게 글자가 없으니까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찾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이세요. 금은 돈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재에 관한 한 자기가 이렇게 강한데 돈을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땅도 많이 사두고 재물을 많이 축적해 뒀다 그래요. 그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왜 이분하고 작가가 잠깐 동문 수학을 했거든요. 그때 저하고 만나본 횟수는 한 서너 번밖에 모르고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은 저한테 역술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집착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거도 하고 서로 카톡도 좀 몇 번 정도는 주고 받았습니다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식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그 자식 사랑이 남달랐고 자식은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그러니까 성가를 시켜놓고 올해 금년에 이 말이세요. 얼마 전에 이분이 타결을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럼 자식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렇지만 이 사주 모든 것이 어디로 가죠? 이 불이 큰 불이 이리 갑니다. 그렇죠? 예, 자식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이 기토가 밑에 해수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오행의 성상을 잘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기토 입장에서는 병화 입장에서는 해수가 편관에 해당이 되지만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뭐죠? 돈입니다. 예. 돈을 깔고 앉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죠? 이분의 격이 편관 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편관 격이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뭐세요? 돈입니다. 그렇죠? 예, 돈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주를 풀이할 때 이런 형식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서로 이제 말하자면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이 사주 본명성의 자식은 여기 있어. 이 자식은 어떻게 앉아있다? 돈을 깔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공교롭게도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관이지만 이 돈을 벌어서 누굴 주는 거예요? 자식을 주게 되지 이 말이세요 이게. 이 자식이 이 사주의 입장으로 봐서는 힘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머니한테 굉장히 어머니가 오로지 이 자식만 보는 거죠. 이 자식이 힘이 그래서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돈을 깔고 앉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건 꿈 맞추기식 해설이 아니라 이 말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천문성이 이렇게 열려 있죠. 자식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서로가 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술해가 우합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정임합을 하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어머니와 자식 사이가 이분과 자식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세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남편성이 올라가는 거는 개수가 아예 올라오질 않으니까 남편 운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편관이 이게 남편이라고요? 같은 주에 있으니까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남편성이라고 본다면 이 사주 전체 구도를 본다 그러면 더운 달에 물이라. 예. 굉장히 남편이 본인에게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상당히 본인에게는 많은 이득을 주고 가는 사람이어야 돼 이 말이세요. 이 사주가 양인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인격이고 양인격의 어떤 성격은 굉장히 성격이 독특하고 완강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이 사주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보면. 반대인 편관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성향에서 편관이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성격이 보통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관이 정관에 떠 있어. 그것도 제일 윗자리에 있었어 이 말이세요. 굉장히 이 성격이 무섭다 그럴까요? 후퇴하지 않는 성격이 잘 안 물러나는 성격입니다. 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식신이 제사를 해줘서 다행이지. 그렇죠? 예, 편관의 성격은 굉장히 흉폭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신이 이렇게 제사를 하고 진술충으로 토충유황으로 이걸 걷어 올리기 때문에 편관의 기운을 많이 약화시키는 건 있어요. 그래요. 참 남편 보고 없고 그죠? 그 반면에 돈은 사주에 금전운이 재운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거고 또 반대로 인성이 사주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비록 늦게나마 이 역학이라는 학문에 굉장히 매달려서 열심히 했습니다. 말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 사주 보는 정도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공부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사주 본명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 결국은 그게 남편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일에 대한 관련이 되기도 하겠죠. 관은 꼭 남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천간이 여기에 있으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태도 되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왜? 제일 윗자리에 있었으니까. 이게 병화 일간보다는 임수가 훨씬 약하죠. 근데 이쪽에 일을 많이 함으로써 그거를 바란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사주에서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인성이 없으니까 어떤 학문, 늦게나마 이 역학에 입문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금년에 이분이 세상을 버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분이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닌데 하고 봤어요. 한번 볼까요? 대운은 기해대운입니다. 기해대운이에요. 그러면 해수가 와서 해해자영.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자기 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편관이 강해졌어요. 그러세요. 편관은 칠살이죠. 예. 이러면 나를 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기해대운에 원래 어떤 년이 왔습니까? 기기토는 지금 3년을 살다가 갔어요. 이거는. 요 상관운은 갔지만 무술년이 온 겁니다. 그러면 토충유황에 진술충을 하고 있는데 합처봉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오술 하고 있는데 진술충으로 치는 겁니다. 이런 운이 결국 각천이
늘상 얘기하는 것을 잘 보시면 식신은 내가 먹고 사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양반 속병 내장 쪽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술충에 진술충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어디 위장이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마 췌장암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천간으로 솟아오른 거죠. 무토로. 지금까지 무토가 없다가 이 말이세요. 그러면 무토, 술토, 술토, 진토 이 말이거든요. 토가 강해졌죠. 굉장히. 토충유황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놈이 천간에 떴어요. 어딜 쳤습니까? 편관과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밑에 술토가 오술합을 건드린 거죠. 굉장히 큰 병화, 불의 기운이 토한테 확 쏟아져 버리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가 엄청 부딪혀서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큰 불이 다시 화생토를 하는 거죠. 그게 양의 토에 양의 기운이 갖다 덮친 겁니다. 이 말이세요. 이거를 좀 더 한 발 더 나가보면 토가 강해졌는데 불이 확 덮쳐버린 거죠. 그게 움직인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목숨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오행이 한쪽으로 쏠리면 가는 겁니다. 그 기운이 강해지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지지에 충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묘요충, 뭐 사해충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토만큼은 충이 되면 토가 강해집니다. 이게 토충요왕으로. 토의 기운은 강해져 이 말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나머지 기운들은 서로 부딪히고 싸움을 합니다만은 토는 토끼리 부딪히면 강해지는데 그게 천간에 어떤 것 천간에 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천간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올해 무술년 이 말이죠. 예. 올해 무술년 이겁니다. 예. 이게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천간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부딪히느냐? 저 편관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편관은 칠살이죠. 예, 그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시명리학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여기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것이죠. 칠살이 현상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건 왜? 충을 해서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만 충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에서도 진술충을 하죠.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토의 숫자가 무토, 술토, 술토, 진토 이님이 여기를 치기도 하지만 다시 이거를 건드리니까 오술합의 병화가 화생토로 확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한쪽으로 힘이 확 쏠린다. 그걸 건드릴 때 저 편관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이 말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해설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기문을 한번 봤습니다. 예. 자, 기문의 원명국에서 봤더니 이 말이세요. 제가 굉장히 약한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쟤는 38목에 여기는 발사충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쟤는 누구냐 이거죠. 쟤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밥줄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음식이라고 해석까지 하세요. 뭐 갈수록 앉아 원명국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형, 손, 재, 관, 인으로 그래도 성국이 됐습니다. 예.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 서방님에 대한 복은 약했지만 남편 복은 사실 약했고 남친 복도 약했지만 이분이 그 나름대로 성국이 돼서 일을 잘 왔었는데요. 자, 아까 남편 복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원명국에서 봤더니 여기가 남편이 이 불이 불자리에 앉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남편 복이 약하다 그렇죠? 쟤는 여기 앉았지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식궁은 어떤 자식은 괜찮지 그렇죠? 자식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자식은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가 됐고요. 뭐 그런 대로 견디고 가는 것이고 성국이 됐는데 다음엔 이분은 남편 복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함지를 깔고 앉아 있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남편이 아파서 아마 일찍 사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공망이 왔는 걸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분이 말하자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제가 기문을 다시 올해 거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어디 앉았습니까? 새는 3, 9. 목이 목자리에 간 거는 강한데 위에서 이게 뭐죠? 천반수가 완전 그걸 강하게 해버리죠. 이 말이고. 또 중궁에 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중궁의 귀가 가장 나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이건 7살이거든요. 근데 나하고 3구충을 하세요. 여기다가 또 몸이 아팠어 이 말이세요. 천부가 천부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가 아주 약한 곳에 앉아 있죠. 그렇죠? 약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도 동궁에서 말하자면 태백살이 앉았죠. 이건 굴러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조건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놀란다. 요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 안 좋다. 그렇죠?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경 복음국이 되는 거죠. 이분이 올해.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을을 무무 개개 병병 신신 경경입니다. 가장 이 나쁜 살 중에 오는 것이 이 경경이거든요. 태백살 이 말이세요. 중궁과 귀가 중궁에 들어가서 천부로 앉아 있는데 삼구충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아주 약한 자리에 갔습니다. 더더욱이 놀라는 것은 새에 천마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이 일마, 새마 이런 것이 붙을 수가 있죠. 그런데 천마는 월지가 말이 될 때거든요. 천마는 새에 붙으면 자칫하면 그 해에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석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성복도 안 되고, 토생금, 화생토, 목생화, 수생목. 그래서 통기는 됐지만, 이 기문에서 가장 나쁜 것은 올해 다 갖췄지. 그쵸? 예. 굴러 떨어진다.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경이. 예. 중궁에 어떤 여자분이 중궁에 경경이 오면 낙태를 조심하라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삼구충입니다. 내가 중궁가 충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귀는 이거는 뭐세요? 7살입니다. 그렇죠? 이게 천부까지 달고 들어왔거든요.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기문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음력 3, 4월, 양력 4, 5월 이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앉아있죠. 참으로 나쁜 거는 다 가지고 있네. 그렇죠? 참 제가 이 기문학을 누가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옛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에도 보는 법칙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짚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이세요. 놀랍습니다. 귀가 중궁에 삼구충으로 이렇게 삼구충으로 앉거든요. 여기다가 태백살이 앉고 삼구충이 중궁 집안 수가 나하고 충을 합니다. 천충지충하지. 그쵸? 예. 그다가 이 귀가 중궁에 들어올 때 가장 나쁘게 보는 거거든요. 그다가 중궁에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천마가 붙어서 제가 보건대는 3, 4월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기문과 일주들이 아까 올해가 무술년으로서 오행이 토로 확 쏠린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화생토로 토가 5개나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올해 무술년이니까
여기에 무술, 무술, 여기에 무술. 아, 네 개가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오술화파로 병화가 이렇게 이 병화가 없었다면은 문제는 달라지죠. 오행이 쏠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명복을 드려야 되겠지만 눈에 선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여성이었거든요. 또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남달랐던 분입니다. 그야 남편분이 안 계시니까 사랑이 자식에게로 많이 갔다고 치더라도 오행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힘을 많이 받게 되니까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아까 기문에서 보면 더더구나 올해 2016년도 2018년도 기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새가 약하게 되고 중궁의 기가 들어서 굉장히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몸이 아파서 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복운국을 이루어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